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원주에서 추가로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2번 확진자는 원주시 단구동에 사는 20대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직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했고 지난 17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결과 어제 확진됐습니다. 33번 확진자는 원주시 무실동에 사는 40대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고등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원주 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모두 3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96명까지 늘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확진자가 지난 주말 오크밸리 수영장을 이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업체 피해 때문에 상호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주시의 정보 공개 원칙이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울 중랑구 74번째 확진자 동선입니다. 지난 16일 원주 모 마트를 방문한 뒤 모 숙박시설에 체크인해 다음 날인 17일 체크아웃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아웃한 당일 발열과 두통으로 서울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에 머무는 내내 잠복기였다는 겁니다. 원주 시민들은 동선이 공개된 날부터 어느 마트인지 숙박시설은 어디인지 궁금해했지만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원주시가 업체 타격이 크다며 상호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상호 이름에도 이렇게 발표됐을 때 그분들한테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이 많이 갔었어요. 지침 새롭게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확진자가 다녀간 다른 자치단체는 음식점 이름과 체류 시간,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원주시는 확진자가 수영장을 이용해 접촉자 파악이 힘들어지자 하루 뒤에야 상호를 공개하며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처음부터 상호를 밝혔으면 이용객들이 외출을 자제하거나 증상 여부에 관심을 기울였을 텐데 조심할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아직도 마트 상호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 확진자 동선도 의문투성입니다. 하루 종일 모 가게에 머물렀다는데 시민들 사이에선 PC방이다, 부모 가게다 등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를 알려줬다면 해당 시간에 방문한 접촉자들이 스스로 보건당국에 연락하게 되지만 원주 시민은 모든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방 차원의 동선 공개가 아니라 역학조사 결과만 통보받는 수준이고 인터넷 사용이 힘든 시민들에게는 차별적 정보 제공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감염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지만 오크밸리 수영장 문자를 제외하곤 모든 동선 공개와 접촉자 연락 요구를 홈페이지에만 공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시나요? 아니요, 안 해요. 그냥 문자만 보는데요. 홈페이지는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반면 춘천시와 강릉시는 모든 동선을 재난 문자로 공지해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춘천시는 상호까지 일일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행정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안전인지 업체 피해 예방인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도내 음압병상도 절반 가까이가 찼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음압격리 병상은 11개 병원에 81개로 이 가운데 35개는 사용 중이고 현재 46개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강릉 아산병원과 동해 동인병원 등 영동 지역 4개 병원의 음압병상은 모두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강원도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용 한계에 이를 것에 대비해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에 간이막 음압병상 119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엉뚱한 곳에 사용한 법인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에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8년 연구개발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5,540만 원을 지원 목적과 관계없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평창군이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회 생산자 회의를 갖고 농가 조직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번 회의에선 기획생산 출하회 임원을 선출하고 직매장 추진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 논의를 진행합니다. 평창군은 로컬 푸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학교 영양사 견학 추진을 비롯해 농가를 대상으로 로컬 푸드 출하 준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고령층들을 위한 영월 베란다 영화제가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영월구는 지난달에 처음 시작한 덕포리 노인 공공임대아파트 공터에서 실시되는 베란다 영화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어제부터 앞으로 매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베란다와 야외 공터에서 감염병 걱정 없이 영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영월 덕포 공공임대아파트엔 52개 세대 고령층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강원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시키는 경제 혁신 공간입니다. 강원도는 2025년도까지 국비 등 108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공간을 원주, 강릉, 춘천에 각각 구축합니다. 또 해마다 250여 명의 인공지능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